결석이라고 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번호 불러주시면 저번처럼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2명 이상이면 칠판 수업 할게요, 우선.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8번, 19번부터 21번, 20번. 자, 20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릴게요. 힌트는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20번 문제가 틀렸네. 앞에가 제곱 맞아요? 4승 아니에요? 4승? 4차 방정식 아니네? 얘 그냥 T로 치환해야겠다. 자, 다음. 22번부터 24번. 25번부터 27번. 28번부터 30번. 답이 이상해도 말해주세요. 31번부터 33번. 3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32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34번부터 36번. 37번부터 38번. 39번부터 41번. 42번부터 44번. 오, 없어요? 끝? 그럼 워크북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45번부터 48번. 49번부터 52번. 50번. 손 들어볼까요? 거의 너네 한두 명씩이구나, 신기하게. 자, 다음 53번부터 56번. 55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자, 55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첫 칠판 수업이네. 자, 55번 보시면 일단 fx가 조금 더럽게 생겼죠. 근데 일단 기억부터 가보시면 일단 기억은 너무 쉽지. 그냥 0 넣어달라는 거나 1을 넣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 넣으면 뭐 나오죠? 정확하게 딱 봐도 0이 나오네. 그래서 f1은 0이다. 가 일단 성립한대. 그러면 기억은 일단 맞겠죠. 그럼 기억 때문에 니은을 풀 때 조금 수월한 면이 있겠죠. 제가 무조건 인수를 1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1을 쓰고, 자, 몇 차식이었어요? 3차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A, B, 0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진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A랑 B랑은 지금 둘 다 무슨 수? 음수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0 되는 값이 여기서 실수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아직은 몰라. 하지만 얘가 실수가 될지 허근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먼저 미리 좀 써볼게.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제곱하면 어쨌든 둘 다 양수로 바뀔 건데 제곱하면 오히려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떻게 돼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는 지금 다행히도 실근을 갖더라라는 거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지금 몇 개다? 2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냐를 물어본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x가 1이 나왔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여기서 몇 개가 나와? 판별식을 썼더니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이거 니은 맞아 틀려? 니은 왜 맞지? 3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2개지? 이거 답이 아마 5번일걸요? 제가 알기로. 왜지? 중근? 왜? 여기서 중근 갖는다는 말을 어떻게 찾아? 자, 이거 맞은 사람이 대답해봐, 얘들아.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 쓰면 0보다 크다니까 2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실근은 하나, 둘, 3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은에서 보면 fx가 0 되는 값은 실근의 개수는 지금 2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2개이다라고. 그럼 니은 틀린 거잖아. 제이야. 근데 왜 답은 맞았지? 자, 맞은 사람 말해봐.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봐요. 문제를 봐봐, 문제.
나 안 한다. 빨리 해. 야,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그 이유가 있어요. 채은이랑 세은이. 왜 너네들은 니은을 맞다고 했어? 그냥 맞는 거야? 어. 빨리요. 세은아, 왜 맞지? 때린다. 빨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 항상. 홍주야, 왜? 니은이 왜 맞지? 야, 빨리 말해. 말해야 넘어가지. 이거 내가 아니, 너네들 이거 니은 맞았다며. 나는 지금 세 개가 나왔다니까? 그럼 난 니은이 틀렸다니까? 근데 너네들은 니은을 맞다고 했어. 지금 문제 읽어보면 A, B, 0 순으로 어떤 실수 A, B에 대하여 방정식 fx가 0 되는 값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라고 나왔잖아. 빨리요. 빨리요.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니은? 나는? 왜냐면은 다른 게 조건이 없어. 왜냐면 무조건 이 앞에서 얘가 1을 갖는다. 만약에 얘들아 이게 두 개가 되려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 되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볼게. 1 넣어보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이거든. 그럼 얘가 지금 0이 된다, 0이 안 된다라는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왜냐면 문제에서도 3차식인데 얘가 실근을 두 개 갖는다는 말 이런 말도 없거든. 애초에 문제에서. 그럼 이건 니은은 틀렸네. 무조건. 답은 세 개다라고 써줘야겠지. 세 개 아니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꼭 두 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건 내가 원본도 한번 찾아볼게. 자, 디귿 한번 가볼게. 그러면 fx가 0 되는 값이 얘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감사합니다. 얘는 무조건 여기서 두 개가 나오나 봐. 그래서 디귿을 풀 때는 x는 1이랑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나 봐. 근데 문제에서 세 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해달래. 그럼 7이 된다라는 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국 뭐가 나온다? 7 나온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6이다 라는 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 근이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2a가 뭐다? 6이다. 그럼 a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a가 마3이라는 전제 하에 문제가 7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를 찾아달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잘 봐. a는 무조건 마3이야. 그럼 여기서 b가 몇 개 돼야 되는데요?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서 a, b, 0 순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니은에서 준 조건이고 제이야 여기가 두 개를 무조건 가지려면 판별식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나와야겠지. 그래서 판별식 써서 얘 나온 거지.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a제곱은 b제곱보다 크겠지. 근데 a가 뭐였으니까? 마3이었으니까 사실상 9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지금 찾자라는 거지. 그럼 제이야 뭐부터 되겠어? 문제에서 뭐 알려준 건 없어요. 이거는 니은에 대한 조건이고 사실상 우리는 여기서 b 값을 찾아야 되면 b는 뭐부터 넣을 수 있어? 1, 2, 3 안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안 되죠. 문제가 a, b가 무슨 수랬어? 정수라고 하지 않았나? 그치? 또 뭐도 되겠어? 하나 더. 그치? 0도 되겠지. 그럼 사실상 몇 개? 5개라고 말할 수 있겠네. 답은 기억 디귿. 답 3번인가 본데. 이거 원본 니은 찾아볼게.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뭔가가. 자, 다음 또. 57, 60. 60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60번 어려웠었나 보네. 자, 60번 한번 보시면. 자, px가, 자, 하은아, 내가 내 손모가지 걸고, 뭘 인상을 써. 내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몇 번은 인수분해 된다? 한 번은 인수분해 된다고 했지. 혹시 뭐 넣으면 0 나와? 이거 한 번에 보여? n 넣으면 0 나와? 너 천재다. 그치? 사실은 이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2차식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지금 4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x 4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일단 내 눈에 첫 번째로 보이는 건 루트 n 넣으면 사실 0 나와. 바로 루트 n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루트 n도 넣으면 되니까 얘는 x제곱 빼기 n을 무조건 갖고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4차식이니까 x제곱 갖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얘 나오면 되니까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끝났어. 9 이하의 자연수래요. n값은 9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자연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가볼게요. 기억. p 루트 n을 넣으면 0이냐? 기억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겠네. 인수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 px의 실근의 개수는 2개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일단 니은을 알려면 여기서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제이야. 얘가 될지 안 될지가 문제지. 근데 여기서 x제곱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지. 근데 n은 무슨 수랬지? 자연수.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지? x제곱이 음수 나온대. 이거 무슨 근? 허근. 그렇지. 여기서는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럼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근은 2개다. 니은도 맞겠네. 자, 마지막 디귿.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n값의 합은 31이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디귿 잘 봐봐. 디귿이 좀 어렵긴 하네. pk가 0이 안 됐으면 좋겠대. 그 말 뜻은 뭐냐면 k를 넣었더니 근이 아니었으면 좋겠대. 근데 k는 무슨 수? 정수고 그게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 n은 무슨 수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n은 무슨 수가 딱 들어가면 0이 안 되면서 문제를 위배를 안 시킬까? n에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너네한테 내가 예시 들어볼게. n에 4를 넣었다 쳐볼게. 문제에서 n값의 합을 찾아달랬잖아. 그러면 제이야 4 넣었어. 그럼 10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요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다 정수를 뿅 하고 넣었더니 0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x에다 뭐랑 뭐를 넣으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지 말래? 0이 되지 말래. 그 말 뜻은 뭐야? 이렇게 n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제곱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무슨 값? n값의 합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불러볼까? n 뭐뭐뭐 더하면 돼? 1 돼, 안 돼? 안 돼. 2 안 되고 3 안 돼. 되고 그 다음 3, 4, 5 되고 6, 7, 8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걸 모두 다 더해달라. 그러면 10, 10, 11 그러면 답은 20에다가 11 더하니까 답은 31이다. 그럼 디귿도 맞게 되겠네. 디귿이 조금 헷갈렸겠다. 디귿이. 자, 다음 또. 50. 몇 번? 59번에 하나만 수정할게요. 니은이 틀렸어요. 알파분의 3입니다. 니은이 알파 빼기 알파분의 3은 1이다. 이걸 만족해달라. 이거 혹시 해야 돼요? 59번?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61번부터 64번. 네네. 65번부터 68번. 66번. 자, 66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69번부터 70번. 없습니까? 너네 다 할 줄 아는 거 맞지? 어이씨. 야, 그러면은 저번에 나눠줬던 프린트 혹시 갖고 오셨어요? 저번에 이거 아니다. 너네 나한테 있다. 제출하고 갔다. 기다려. 어딨니? 너네 거. 내가 안 나눠줬나? 내가 나눠줬지? 안 나눠줬어? 여기 있다. 아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너네. 아니다. 개념 진도 나가자. 너네 진도가 먼저인 것 같아.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야, 너네 막 저거 설마 막 그 환단가 뭔가 하면 안 돼? 알았지? 부탁이다잉. 자,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개념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이 진짜 알았어.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2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잠깐 먼저 복습 좀 하고 갈게. 내가 앞에서 알려줬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들 있지. 요것들을 우리가 일명 3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또 뭐 배웠냐면 4차도 배웠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 결론적으로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내 손모가지 걸고 뭐 된다? 인수분해는 될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몇 번 될 거고, 한 번 될 거고, 얘는 두 번은 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한 번이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인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차일 수도 있고 1차 두 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수분해되는 2차와 여기 2차가 있다라는 거지. 얘는 또 1차, 1차로 인수분해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누구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랑. 여기가 왜 중요하냐? 저 별표 친 거에 따라서 총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허근 가지면 실근은 하나. 여기가 실근은 같지만 얘랑 똑같은 거 가지면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게 3차는 모양꼴이 가장 기본값이 3개라 그랬고 어떤 모양도 있다? 요렇게 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요렇게 된 모양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요런 모양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실근을 내가 노란 색깔로 칠게. 실근이 2개, 3개. 실근이 2개지만 중근이고 여긴 실근이 하나, 여긴 실근 하나인데 얘는 3중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허근이 2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4차도 한번 가볼게. 4차는 조금 많다라 그랬지. 가장 기본값 4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한쪽에서 중근. 그 다음에 한쪽에서 허근. 그리고 나서 요렇게 둘 다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고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요런 경우들이 다 있다. 그럼 실근의 개수는 얘는 가장 기본값 4개 얘는 3개고 여기 하나가 중근이고 얘는 2개에 허근 2개 여기는 중근 2세트 그 다음 여긴 실근 1세트에 허근 3개 그 다음 중근 하나에 허근 2개 그 다음 얘는 허근이 4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사실 그래프부터 먼저 떠올리는 친구들이 아마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 과정 한번 가볼게요. 이 여러 가지 방정식 2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여기서 비롯됐어. 이거 되게 익숙하죠? 예. 그리고 예. 사실 우리 복소수단원에서 이거 많이 봤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여기가 루트 3 있으니까 얘는 아마 세제곱했을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실 세제곱할 때도 어떻게 해야겠어? 원래대로라면 2를 곱하고 1을 넘겨서 세제곱하지만 우리는 외웠으니까 채은아 세제곱하면 뭐 나오지? 벌써 까먹었어? 뭐지? 1 나온다 그랬어.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고 어떻게 외웠지? 여기 있는 숫자의 부호 반대로 여기 있는 숫자의 부호 반대로다 라고 했어.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3차 방정식이죠. 왜?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 되더라.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더라.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3차인데 근을 하나 갖고 공중에 붕 뜬 이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서 허근 2개를 갖는데 왜 허근을 갖냐? 얘를 딱 봐도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왜 3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요 허근을 갖는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허근도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허근을 진짜 구해서 대입하는 건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이제부터 그리스 용어로 오메가란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허근을 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W라고 지칭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허근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허근, 근이긴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엔 얘가 곱셈 공식에서 얘가 나올 거고 얘를 넘기면 얘가 나올 테니 요 3차식의 근도 얘 아니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은 오메가 3승도 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허근이고 모든 개수가 뭐예요? 유리수죠. 그러니까 켤레근 법칙도 통하니까 선생님 이놈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말할 수 있고 두 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다.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거밖에 없다. x 3승이 1이면 바로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라? 일단 인수분해한 공식은 당연히 떠올리겠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놈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3승도 1이고 오메가 바 3승도 1이다 라는 거지. 나중에 가면 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분의 1 이런 거 외우게 하는데 그거 외우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오메가 분의 1 구할 거면 양쪽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니까 오메가 바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막 이제 복잡한 거 나오겠죠. 막 이런 것도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1 플러스 오메가 요 1 넘기면 넘어가서 1 플러스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네 가지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암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얘가 있으면 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 3승은 이번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내가 여기까지 할 거고 J가 한번 대답해 볼게. 자, J야 그럼 이렇게 된 식에서 여기서도 허근이 오메가가 나올 거거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그리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3승도 마이너스 1이다. 요 4개를 외워놓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번에 나눠드린 개념 프린트에 있는데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돼요. 지금 어디 설명한 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2의 유형 1번을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까요? 자, 유형 2번도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면 될 것 같고 유형 3번도 똑같은 소리고 유형 4번도 똑같은 소리다. 자, 유형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6번이 뭐냐면 사실 얘들아 여기까지가 지금 얘가 막 주구장창 떠든 거 있죠? 여기까지가 3, 4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요 갑자기 유형 6번에서 확 바뀌어요. 문제 유형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연립방정식 배울 타임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이미 솔루션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외운 사람이 좀 승리자예요. 아셨죠? 자, 1번 가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두 식을 연립한다고 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연립방정식 내가 유형 다 적어볼게. 1번.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인 걸 맞닥뜨리게 될 거고요. 2번. 여기는 1차인데 여기가 2차인 걸 맞닥뜨리게 될 거고요. 3번이고 여기는 2차이면서 여기가 2차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 여기도 2차이면서 여기도 2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가 1차고 여기도 1차인데 이렇게 총 5개 세트가 나와요. 선생님 지금 똑같은 거 쓰셨는데요. 아 뭔가 모양이 다르니까 내가 5개로 세분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요 1차와 1차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는 문자도 2개인데 식도 2개니까 사실상 뭐가 가능해요? 연립을 해주면 답이에요. 연립. 내가 예시를 들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x 플러스 y는 4고 2x 마이너스 y는 5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1차들만 있는 식이고 모르는 문자 2개, 식도 2개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연립을 통해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진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사실 고등학교 수학 배우면서 제일 많이 쓴 게 1차, 1차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이제 1차, 2차는 어떻게 풉니까? 1차, 2차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사실상 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주기 때문에 연립이 불가능해요. 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당황한다 이거지. 얘네들은 연립이 불가능해요. 왜? 둘이 뺀다고 해서 x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얘는 모르는 문자는 2개지만 식은 사실상 1개씩밖에 없으니까 바로 뭐 하자? 한 문자로 바꾸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y는으로 고쳐서 바로 여기다가 투입하자라는 거지. 그럼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얘는 답이 항상 한 세트가 나와요. 만약에 이게 2세트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근데 얘는 답이 2세트가 기본값이에요. 그 말 뜻은 뭐죠? 한 세트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한 1000문제 풀어야 한 문제 정도가 한 세트 나오고
사실상 1차, 2차일 때는 답이 항상 2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한번 가볼게. 위에도 2차고 밑에도 2차예요. 근데 이 2차랑 차이점을 보여주면 요 2차식, 2차식 좋다 이거야. 식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두 2차식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는 짓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요 식을 만약에 이 식에 대입하려고 하면 3번 유형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가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쁘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그래놓고 여긴 갑자기 뜬금없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왜?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 것처럼 보여서 더하고 뺄라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는 몇 xy? 3xy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뺀다 그래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나온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여기서 결국 x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y 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나오니까 얘를 대입하시면 정답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답이 몇 세트가 나오냐면 4세트가 나와요. 기본값이. 얘는 4세트가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2차, 2차고 위에가 인수분해되는 2차고 아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답을 구했더니 3세트 나와. 그럼 잠깐 빨리 다시 지우고 한 번만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이 파란색은 가장 기본값이 되는 세트니까 일단 이거는 거의 만족시켜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4번으로 가볼게. 4번도 2차, 2차인데 선생님 얘랑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위의 식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제일 고난도거든요. 밑에 식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위에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밑에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실상 아무런 할 수 있는 짓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기하게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신기하게 얘는 상수항이 존재할 거예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얘는요 는 0으로 나와요. 둘 다.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것과 인수분해 안 되는 것 신기하게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4xy 플러스 y제곱은 5. 이 밑에 식은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은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당황한단 말이야. 선생님 얘는 는 5고 얘는 는 7이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라고 하면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아예 그냥 공식화가 돼 있어.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일 때는 상수항을 소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는 7을 곱하고요. 이 밑에다가는 모듈이 다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35를 만든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보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상수항을 소거해보자 이거지. 그럼 상수항 소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이 2차식 있죠. 얘네들이 연립한 2차식.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 된 거를 다시 거꾸로 넣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좀 이따가 한번 봅시다. 못 풀면 진짜 쌍욕 날라간다. 수업 들으라 했다. 자, 5번째. 선생님, 같은 1차, 1차인데 왜 얘랑 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오세요. 왜? 지겨워. 이대 보고 애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 떤데. 자, 1차, 1차인데 그럼 얘랑 차이점 봐볼게요. 제가 이 1차, 1차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같은 1차, 1차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애들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게 이 4번이랑 5번이에요. 4번, 5번은 애들이 쉽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자, 4번은 제가 설명했죠. 2차, 2차인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쪽으로 가보자. 자, 근데 이제 5번. 1차, 1차인데 왜 도대체 얘랑 뭔 차이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들면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사실상 선생님, 저는 이런 짓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 플러스 y 대신에 또는 xy 대신에를 바꿔서 여기다 아니면 요거 2로 묶은 다음에 넣으면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넣는다고 해서 XY 값이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봤더니 얘가 만약에 10 나왔다. 그럼 물어볼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두 실수를 더해서 10 되는 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다라고 정할 수가 없고요. XY가 예를 들어서 8이 나왔어요. 당연히 머릿속에서 4, 2, 8, 1, 8 막 이런 것들만 떠올리겠지만 XY가 실수로 나오면 두 수를 곱해서 8 되는 건 무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둘도 연립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 얘처럼 1차고 1차인데 이런 1차가 아니라 합과 곱, 합과 곱 이렇게 둘 다 나와 있는 1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봅니까? 그럼 얘는 유일하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바로 치환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치환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x 더하기 y를 대문자 x, xy를 대문자 y로 치환해서요. 이 연립방정식을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x 더하기 y는 5야. 그리고 2x 더하기 빼기 4y는 7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 xy를 먼저 찾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나올 거고 y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 x가 x 플러스 y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 네모 나왔다 칠게. 얘는 x 플러스 y였고 얘는 세모 나왔다 칠게. 근데 y가 xy였어. 그러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지? 아까는 연립이 불가능한 1차였는데 갑자기 x 플러스 y는 몇, xy는 몇이라고 나오면 이런 문제로 바뀌더라. 따라서 얘를 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으면 x 값이 구해지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연립방정식 다 쓴 겁니다. 아셨죠?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유형 6번이 바로 1차, 2차, 요 2번 내용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있죠? 유형 7번이 얘입니다. 유형 7번이 바로 1차는 1차인데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칭식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요. 대칭식은 무조건 이런 풀이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아까처럼 얘를 X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었을 때 풀리는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 두 가지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네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고난도 문제일수록 이 풀이를 제일 많이 쓰니까. 자, 그리고 유형 8번. 유형 8번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유형 10번 한번 봐볼까요? 유형 10번이 요거였어요. 2차, 2차인데 만약에 하나는 인수분해 되고 하나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인수분해 되는 식을 인수분해 안 되는 식에다 넣어달라 라고 한 게 유형 1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 넘어가고 유형 12번에 별표 좀 쳐놔주세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유형 12번이랑 유형 13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연립방정식 중에 가장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2번부터 먼저 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을 뭐라고 말하죠? 부정방정식? 부정이 무슨 뜻이에요? 낫이 아니죠.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랑 이제 상반돼서 나오는 게 바로 불능이죠. 부정방정식은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A가 만약에 0이고 B조차도 0이라면 얘는 AX는 B인데 A는 0인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B도 0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로 다시 쓰면 0 곱하기 X는 얘는 0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냥 B라고 써볼게요. B는 절대 0이 아니래요. 그럼 호수야, 여기다 X를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어때요? 이 식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가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여기는 0이고 여긴 0이 아니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불능이라고 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부정방정식이 꼭 신기하게 이 부정방정식은 이 근 있죠. 이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근을 찾는 식이잖아. 이 근 조건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정수 조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정식 하나 던져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놓고 저 x, y 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x, y에 대한 정수, 조건을 말 안 했거든? 그럼 이건 해가 몰라. 나도 못 구해. 이거는 수학 천재가 와도 못 구해요. 왜? 지구상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하지만 내가 이 문제 앞에 뭐라고 쓰냐? x, y가 정수일 때. 이거 딱 써주는 거야. 선생님, x, y가 정수예요? 그럼 얘가 바로 무슨 뜻이냐? 너무 x, y가 많아서 정할 수 없겠다. 그럼 얘는 부정방정식이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부정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인수분해 듣고 기분 좋아해. 그럼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선생님. 문제가 뭐냐? 여긴 2차가 없어요. 2차가 없어서 애들이 함부로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x, y니까 한쪽은 x가 있을 거고 한쪽은 y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4x가 나올 테니까 반대쪽에 4가 있을 거고 5y가 나올 거니까 반대쪽에 5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5, 4, 20이거든요. 5, 4, 20인데 얘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좀 숫자를 바꿀게. 말이 되게. 20이니까 여기를 플러스 10이라고 할까? 10이라고 할게. 그럼 사실상 얘가 20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 x 플러스 5 곱하기 y 플러스 4가 10이더라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지구상에 두 수 곱해서 10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치? 엄청 많아. 하지만 x랑 y가 둘 다 뭐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엔 한정적이다.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이제 음수 쪽 가져야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b 값, x, y 값 순서상 찾으라고 나올 때도 있고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 정수일 때, 요 정수일 때를 주고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보이면 이거 부정방정식이다. 이거 인수분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유형 12번에 설명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3번 한번 가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유형 13번 보시면 유형 13번도 이번엔 XY가 실수래요. 그럼 큰일 났죠, 제이야. 얘는 정수니까 이런 게 말이 됐잖아. 그치? 근데 실수로 나오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답이 무한계로 갑자기 펼쳐져요. 그럼 선생님, 전 이거 못 풀어요. 그렇지. 내가 아직은 문제를 안 썼으니까 못 풀 텐데, 신기하게 XY가 실수다 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모양이 아니라 갑자기 X와 Y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XY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안 떠올라요. 왜? 이걸 넣어갖고 말되는 값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 바로 2차, 1차, 2차, 1차. 얘는 당연히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지금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가 뭐 4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가 25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4 되는 경우 사실은 막 정수로 나오면 엄청 단순하겠지만 XY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보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29로 나와요. 29. 29로 나오는 순간 여기가 뭐가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0 되는 건 0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Y가 5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미지수의 조건이 걸리잖아요. 특히 우리가 수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XY에 1번 자연수 조건 걸리면 진짜 완전 땡큐예요. 2번은 정수. 근데 정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 그리고 3번이 정수. 4번이 실수예요. 요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에서 맞닥뜨리면 사실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1번 자연수잖아요. 그럼 세 글자예요. 노가다입니다.
왜? 자연수는 꼴랑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숫자 넣어서 되는 수 그냥 찾으면 돼요. 자, 양의 정수도 또 오가다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양의 정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0 되는 값, 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수라고 나와도 노가다는 맞아요. 근데 이 노가다를 띄더라도 부탁인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수가 나오면 얘는 사실 노가다를 띌 수는 없어요. XY 값을 넣을 수는 없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식을 변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게 아니라 완전제곱 형태로 변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유형 13번에 제가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잠깐만 선생님이 또 빠뜨린 거 있는지 봐볼게. 자, 혹시 저번에 개념 프린트 없죠? 여기서 제가 개념 프린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놓은 건데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요, 기가 막히게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바로 그래프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얘는 거의 이제 좀 레벨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내가 엄청 많이 케이스를 나눠줬잖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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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2차 이런 케이스들로 나눠줬잖아. 그리고 나는 이거를 산술적으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1차, 1차는 연립해라. 1차, 2차는 1차를 2차한테 넣어라. 2차, 2차는 혹시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될 거다. 인수분해 되면 그 되는 놈을 다른 2차한테 넣어라. 그리고 1차, 1차인데 만약에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면 치환하고 2차, 2차인데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요, 기가 막히게 그래프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봐봐. 만약에 같은 1차, 1차였어요. 근데 호수야, 우리 수학에서 1차, 1차는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도 말할 수 있지? X, Y가 직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도 직선이에요. 얘도 직선이고. 그럼 선생님은 두 1차, 1차를 연립해서 X가 몇, Y가 몇이라고 찾으셨다면 얘는 직선으로 바꾸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구한 네모, 세모가 바로 이 교점이더라. 네모, 세모더라.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어떻게 나오냐면 1차, 1차 주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그럼 애들이 이걸 연립하는 게 아니야. 연립 안 하고 애들 바로 어떻게 따지냐? 혹시 이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게. 내가 바나나 하나 있거든. 얘들아, 우리 직선하고 원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죠?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둘 중에 혹시 표준형 직선이 어떻게 생긴 거죠? 표준형 직선 식 불러봐. 기억 안 나? 아니야. 반대야. 표준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으로 시작하는 걸 표준형이라 그래. 그리고 일반형은 이렇게 나온 거를 일반형이라 그래. 그래서 표준형은 어떻게 보면 보자마자 기울기와 Y절편이 한눈에 보이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만약에 보자마자 이거 기울기랑 Y절편 좀 계산해 봐야겠는데 Y로 넘겨서 이러면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이제 1차 문제가 이렇게 나와주면 땡큐야. 그럼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선생님,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얘가 2x 플러스 5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나왔어. 선생님,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요. 여러분, 직선 기울기 다르면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 그래서 얘는 근이 한 개예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요, 하나도 2x고요, 플러스 5고요, 다른 하나는 2x 마이너스 4예요. 기울기는 다른데 y절편이 달라요. 그럼 얘는 뭐지? 평행한 거지. 그럼 얘는 말도 안 나오네.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7인데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왔어요. 이거 뭐죠? 두 기울기의 곱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은 무슨 상태다? 수직 상태다. 그럼 얘도 어쨌든 교점은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 플러스 7이 나왔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얘를 설마 y는으로 바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2분의 2에서 1, 4분의 4에서 1, 둘은 같고 7분의 5랑은 달라. 앞에 두 개는 같지만 뒤에가 다른 거. 이거 대표적인 뭐죠? 이게 바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평행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교점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혹시 수직 상태 기억나요? 수직 상태? 이거 그때도 아마 배울 때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 둘이 수직 상태 어떻게 했죠? A랑 A 다시 곱하고 B랑 B 다시 곱한 다음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 나오면? 다 이럴 줄 알았어. 0 나오면이야. 근데 이게 참 안타깝다 이거. 0 나와요. 일반형은 둘이 앞에 것끼리 계수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0 나오면 수직 상태다. 그럼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써놨죠. 이게 연립방정식을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2차, 2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1차, 1차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2차, 2차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리고 1차, 2차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2차, 2차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얘도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근데 2차, 2차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차, 2차인데 여기에 XY가 없어야 돼요. XY가 없이 X 또는 Y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그럼 우린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뭐라고 하지? 한 글자로? 원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원과 원의 교점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원과 원이 안 만난다. 원과 원이 외접한다.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원이 내접한다. 원이 또 다른 원에 들어가 있다. 이 5개를 어떻게 판단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 게 공수 2잖아요. 원방에서.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판단했죠? 안 만난다, 외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내접한다, 안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판단했지? 혹시 기억나요? 나한테 마포관에서 배운 애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수직선을 겁나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줬는데. 누구와 누구 갖다가 판단할 수 있죠? 반지름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갖다 판단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얘가 반지름이 R이고 얘가 반지름이 R-인데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D예요. 따라서 둘이 반지름을 더한 게 D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럼 안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더한 게 D랑 같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외접한 거죠. 만약에 둘이 더한 게 오히려 D보다 더 커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내접하면 둘이 어떻게 했어요? 반지름을 뺀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뺀 게 D보다 어떠면 작으면 내접하고요. 둘이 뺀 게 오히려 더 크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뭐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개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그 개념 프린트 있는 학생이면 4페이지 좀 펴볼래? 4페이지에 제가 중요한 거 써놨으니까 한번 내가 그냥 읽어줄게. 자, 두 2차, 내가 했던 말이야.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는 두 2차 방정식 1번.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해라야.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혹가다 2차, 2차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2차를 없앨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 없앨 수 있을 때가. 그럼 신기하게 요 뒤에도 없어지더라도 이쁘게 뭐로 나오냐면 y는 몇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y를 다시 거꾸로 넣어서 xy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2차 중에 하나라도 개수가 뿅 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깨져요, 법칙이. 그럴 때는 아마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쪽으로 갈 테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상수항을 소거해라. 상수항 소거하면 신기하게 얘네 둘이 상수항을 맞춰서 빼면 그 뺀 식이 아마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수학도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절대 학교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삼방방정식 오랜만에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교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너무하네, 중앙여고. 이씨, 공부 더럽게 하네, 씨.
몰라. 2번 해볼게요. 2번 시작. 2번. 오늘 2교시는 타임어택 있어요? 올렸어요. 아, 이거 바로 오늘 올릴게요. 최대한. 2번 한번 해볼까요? 어? 오늘 저녁에 최대한 올릴게요. 두 개 다 최대한 올릴게요. 오늘 영상 촬영할 게 좀 많아서 다른 반들도. 시간 많이 못 줘요. 너 질문 때문에 그래, 호수야? 아, 개념? 너 시작했을 때가, 사실 좀 됐구나.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2번. 자, 끝내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죠? 2번 나오시면 잘하신 겁니다. 설마 A를 구할 때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이제 이걸 다 다운시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뭔 작업을 해야 돼요? 설마 다시 1 플러스,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네 세 세트가 묶여서 바로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3개, 3개, 3개씩 뭔가 0이 되고, 사실상 다 사라지니까 얘가 3, 6, 9, 9개니까 A는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B 값은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서요. 사실 복소수 파트에서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좀 복잡한 거 한 번만 해볼게. 9번 시작.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5초. 자, 끝. 답 몇 번이죠? 3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얘들아, 이거 왜 9번을 보자마자 바로 풀었냐면, 9번 보면 이제 얘가 힌트죠. 얘 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얘가 뭐예요? 오메가 n승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얘 다시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 앞에 마이너스니? 얘 마이너스네. 그럼 얘가 플러스. 이거 보자마자 얘 뭐예요? 0이죠. 그럼 얘 3개씩 0 된다는 거야. 총 몇 세트예요? 딱 떨어지죠? 답은 0. 답 3번이 끝났죠. 앞에 3개만 해봐도 되겠죠? 뒷장 넘어가서요. 11번 시작. 네, 11번이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 1번 나오시면 되겠죠. 혹시 11번 풀이 필요해요? 11번? 필요 없죠. 내가 말했죠. 4차는 무조건 몇 번 인수분해 될 거다? 2번. 이거 2번 인수분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활용 쪽은 뭐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되고, 18번 시작. 내가 했던 말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가 아까 그 유형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네, 18번이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안 나와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가볼까요? 18번.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풀죠? 자, 18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2차, 1차고 1차, 2차니까 선생님이 아까 1차와 2차 할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랬지? 1차를 2차 때 대입한다 그랬어. 근데 얘를 y는으로 고쳐서 넣은다고 한들 이 a 때문에 xy 값이 구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또 뭐 x라고 잡아서 여기다 넣은다고 한들 b가 있으니까 xy 값이 구해지지 않아. 근데 얘들아, 사실상 어쨌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찾은 xy와 여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찾은 xy는 둘은 서로 어때야 돼? 해가 같아야겠지. 같은 xy니까.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 연립을 통해서 찾은 xy든지 이 연립을 통해서 찾은 xy는 같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두 식의 연립 또한 같은 xy일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를 갑자기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뀌더라. x 빼기 y는 마이너스 7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21이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합차지 않냐?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y는 몇이다? 3이다. 그럼 둘이 연립해서 2x는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5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를 찾아달라. 그럼 결국엔 이 두 개는 이 두 실근과 똑같으니까 대입하면 정답이네. 2 넣으면 4a 플러스 25는 13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10 자체가 b니까 b는 따라서 8. 둘이 더하면 정답은 5.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뭔가 연립방정식 두 개 준 거여도 만약에 각각의 xy 값이 서로 같다는 게 보장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식 두 개 갖다가 온전한 식 두 개 갖다가 근을 찾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20번 시작. 태인아, 졸면 안 돼, 태인아. 우리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응? 얘들아, 왜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같냐? 다들? 숭어야? 다들 이렇게 다, 오케이. 자, 끝내볼게. 이거 설마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거야. 위에를 y는으로 고쳐서 밑에다 넣은 친구도 있을 거야. 왜? 1차랑 2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 하면 안 돼. 학교 시험에선 1차, 2차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y는으로 바꿔서 넣었을 때 식이 깔끔하게 안 되는 문제 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 말고, 얘들아, 이거 잘 봐봐. 1차, 2차는 맞긴 맞거든. 근데 여기서는 합을 주고, 곱도 같이 나왔어. 심지어 여기는 합과 곱이 동시에 존재해.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대칭,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졌을 땐 x 플러스 y를 뭐? 대문자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xy는 대문자 y라고 두자 이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x제곱.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 2y인데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가 3이군요. 라는 거지. 그러면 x 대신에 여기다 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16 빼기 y가. 그치? 자, 그리고 이거 맞니? 마이너스 y?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3이다. 그럼 y는 몇이다? 13. 이렇게 찾겠네. 그럼 우리 이걸 다시 식을 쓸 수 있지. 어떻게? xy가 13이면서 x 플러스 y가 4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 다음에 사실 y 대신에 대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면 21번 봐봐. 21번을 y눈으로 바꿔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린 연습할 때 제발 부탁인데 너무 쉬운 방법만 찾지 마. y눈을 고쳐서 넣으면 풀리잖아요. 이거 당연하지. 근데 학교 시험은 21번처럼 나오니까 절대 너무 혹한 풀이에만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x 4승 더하기 y 4승 찾아달라는 거니까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x제곱 y제곱을 제곱하고
요걸 찾으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곱셈 공식 이용해서 찾으면 정답이 나오겠네.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요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23번 시작. 일반적인 고등학생과 조금 머리 쓰는 고등학생 풀이 두 가지로 보여줄게. 장하은과 손호승 보여줄게. 자, 가볼까요? 일단 장하은. 장하은은 어떻게 풀냐면 얘들아, 두 개의 실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얘를 1차, 2차니까 얘를 y는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2-x의 제곱은 a. 그럼 결국 얘가 인수분, 전개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이. 그럼 x 값이 존재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린 여기서 뭘 쓰면 돼?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다. 짝수 공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거고, 실근을 가지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주면 되겠네. 그러면 어쨌든 2로는 다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a니까 여기 a 그대로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니까 반대로 넘어가서 2가 되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소값, 양의 실수 a는 2.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거.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겠지. 근데 있잖아, 여기서 아까처럼 선생님 저는 이걸 도형으로 풀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과 원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교점이 발생하면 되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접하거나 관통하면 되더라라는 거.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이건 사실 조금 공식이 필요하겠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00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래서 루트 2가 나와요. 이 파란색 길이가. 근데 반지름이 뭐 나와요? 반지름. 반지름은 얘 반지름은 실질적으로 루트 a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같을 때고 두 점에서 만나면 파란색이 요만큼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더 어때야 돼요?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a는 2도 되고 a는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합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이 답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건 나중에 공수투 가면 아마 지겹도록 할 겁니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식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도 돼요? 한 문제만 24번 시작. 한 문제만. 내가 이걸 국어를 해야 되는 거야? 요건 답만 부르고 끝낼게요. 응. 요즘 엄마가 이렇게 일찍 오냐고 말 안 하시니? 달라졌다고 안 해? 다시 원년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24번의 정답은? 제이야? 네, 5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